안녕하세요. 세미컨덕터 스쿨의 FPGA 기반 OLED RGB 이미지 디스플레이 시스템 실습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과정에서는 ATI S7 25보드와 SSD 1331 컨트롤러가 달린 가로 96과 세로 64픽셀의 RGB OLED 패널을 4가닥짜리 SPI 통신으로 직접 제어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이미지를 표시하고 스위치로 전환하고 나아가 여러 장을 이어붙여 애니메이션까지 재생하는 하나의 완결된 표시 시스템을 설계부터 시뮬레이션 그리고 실제 보드 동작 검증까지 단계적으로 완성해 나갈 것입니다. 전체 실습은 스텝 1부터 스텝 4까지 4단계로 이어지며 뒤로 갈수록 이미지를 다루는 방식이 점점 정교해집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세미컨덕터 스쿨 초급 과정, 즉 비기너 트랙의 전체 지도입니다. 초급 과정은 4개의 실습, 랩 1부터 랩 4까지로 이어집니다. 랩 1은 7세그먼트 디지털 시계로 분과 초를 세어 숫자로 출력하는 출력의 기초를 다룹니다. 랩 2는 초음파 계측 시스템으로 거리를 재고 스테이트 머신으로 제어해 LED로 경보하는 입력과 제어를 배웁니다. 랩 3는 바로 지금 우리가 아는 OLED 이미지 디스플레이로 SPI 통신으로 화면에 이미지를 표시하고 전환하는 디스플레이를 다룹니다. 마지막 랩 4는 OV2640 카메라를 OLED로 있는 실시간 영상 처리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랩 1부터 4까지는 과정 전체의 순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룰 랩 3 OLED 실습은 그 안에서 다시 스텝 1부터 스텝 4까지 4단계로 나뉩니다. 즉, 큰 틀의 랩과 오늘 실습 내부의 스텝을 구분해서 들어주시면 됩니다. 모든 실습의 소스 코드, 즉 RTL과 테스트 벤치, XDC 제약 파일과 파이썬 코드는 GitHub 저장소에 실습별로 정의되어 있으니 다운로드해서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본 실습의 전체 흐름을 5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개요 부분에서는 프로젝트의 목표와 스텝 1부터 4까지의 로드맵, 그리고 전체 시스템 블록도를 봅니다. 둘째, OLED와 SPI 원리 부분에서는 SSD 1331의 구조와 RGB 565 색표현, SPI 통신, 전원을 켜고 끄는 순서, 그리고 명령과 데이터를 구분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셋째, RTL 공통 설계 부분에서는 계층 구조와 SPI 마스터, OLED 컨트롤러 스테이트 머신, 45바이트 초기화 시퀀스, 타이밍도와 최상위 모듈을 설계합니다. 넷째, 스텝 1부터 4까지 4단계 실습을 차례로 진행하고 마지막 5째에서 검증과 보드 실장, 융합 과제와 결론으로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순서대로 원리에서 설계, 실습, 검증까지 빠짐없이 이어가겠습니다. 본 실습을 수행하려면 3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비바도 디자인 스위트입니다. 베릴로그 코드를 작성하고 프로젝트를 관리하며 동작을 시뮬레이션으로 검증한 뒤 합성과 구현을 거쳐 비트 스트림을 만들어 보드에 내려보내는 설계 전 과정을 담당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두 번째는 RTS7 25 개발 보드입니다. 자일링스 스파르탄 7 계열의 FPGA가 올라가 있어 우리가 설계한 회로를 실제 하드웨어로 구현합니다. 온보드 버튼과 스위치를 입력으로 쓰고 P모드 포트로 OLED를 연결합니다. 세 번째는 P모드 OLED RGB 패널입니다. SSD 1331 컨트롤러와 가로 96, 세로 64 OLED로 이루어져 있고 16비트 컬러, 즉 65,536색을 표현합니다. 4가닥 SPI 신호에 더해 VCC-EN과 P모드 EN이라는 전원 제어 신호를 함께 사용합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SSD 1331 OLED를 SPI로 제어해 화면에 이미지를 표시하고 전환하고 애니메이션까지 재생하는 시스템을 FPGA로 설계하고 시뮬레이션과 실보드로 검증하는 것입니다. 학습 목표는 4가지입니다. 첫째, 4가닥 SPI 인터페이스와 전원 제어 신호로 SSD 1331을 구동하는 법을 이해합니다. 둘째, 전원을 켜는 순서와 45바이트에 이르는 초기화 명령을 스테이트 머신으로 구현합니다. 셋째, 이미지 데이터를 맨 파일로 만들어 리드맵H 구문으로 B램에 적재하는 방식을 익힙니다. 넷째, 파이썬으로 실제 사진을 가로 96, 세로 64, RGB 565로 변환하고 애니메이션 프레임까지 만들어 봅니다. 이제 오늘 실습 내부의 4단계, 스텝 1부터 스텝 4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하드웨어 구조는 그대로 두고 이미지를 공급하는 방식만 단계적으로 발전시킨다는 점입니다. 스텝 1은 코드 4장 이미지입니다. 별도 파일 없이 베릴로그의 이니셜 블록으로 이미지를 직접 그려 롬에 채우고 스위치로 2장을 전환합니다. 스텝 2는 파이썬으로 롬화하는 단계로 두 이미지를 하나의 맨 파일로 합쳐 B램에 적재합니다. 기능은 같지만 방식이 더 실무적입니다. 스텝 3는 실제 스마트폰 사진을 가로 96, 세로 64,
RGB 565로 전처리해 2장을 표시합니다. 스텝 4는 9장의 프레임을 순환시켜 초당 10프레임 애니메이션을 재생합니다. 이 4단계 내내 SPI 마스터와 OLED 컨트롤러, 그리고 이미지 롬이라는 세 모듈은 동일하게 재사용되고 오직 이미지 공급 방식만 조합 롬에서 동기 비램, 그리고 애니메이션 프레임으로 바뀝니다. 시스템 블록 또는 이미지 롬을 사용하는 스텝 2의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이 구조는 하나의 클럭 영역에서 동작합니다. 보드에서 들어오는 100MHz 시스템 클럭을 16으로 나누어 6.25MHz의 SPI 클럭을 만들고 롬 읽기와 컨트롤러, SPI 마스터까지 모든 동작이 이 6.25MHz에서 이루어집니다. 100MHz는 분주기를 돌리는 원천 클럭 역할만 합니다. 이어서 보드에 있는 외부 스위치에 특별한 역할을 하도록 구성했습니다. 스위치가 롬 주소의 최상위 비트가 되어 14비트 주소는 스위치 1비트와 픽셀 주소 13비트가 이어붙은 형태가 됩니다. 그 결과 하나의 롬 안에서 2개의 이미지 뱅크를 실시간으로 골라냅니다. 메모리 맵을 보면 첫 번째 뱅크, 즉 스위치가 0일 때의 이미지는 0번지부터 6143번지, 스위치가 1일 때의 두 번째 뱅크는 8192번지부터 14335번지에 놓여 전체 16384워드의 비램을 이룹니다. 동작은 한 사이클로 이어집니다. 컨트롤러가 픽셀 주소를 요청하면 스위치 값과 결합해 롬 주소가 만들어지고 롬이 데이터를 돌려주면 SPI 마스터가 직렬로 바꿔 OLED로 내보냅니다. 두 번째 블록 또는 스텝 4의 애니메이션 롬 구조로 여기서는 두 가지가 새로 등장합니다. 시간의 흐름과 서로 다른 클럭이 만나는 경계입니다. 빠른 영역인 100MHz 쪽에는 애니메이션 타이머가 있어 0.1초마다 프레임 번호를 0에서 8까지 순환시킵니다. 이것이 초당 10프레임 재생의 근원입니다. 반대편 느린 영역은 6.25MHz로 앞서와 같이 16분주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빠른 영역과 느린 영역이 맞닿는 지점을 클럭 도메인 크로싱, 즉 CDC 경계라고 부릅니다. 주소는 다음과 같이 만들어집니다. 롬 주소는 프레임 번호 곱하기 6144 더하기 픽셀 주소입니다. 프레임 번호가 하나 바뀔 때마다 시작 주소가 6144워드씩 점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프레임 0은 0번지, 프레임 1은 6144번지, 프레임 2는 12288번지에서 시작해 이런 식으로 뛰어 마지막 프레임 8은 49152번지에서 시작하고 전체 롬 크기는 65536워드가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가 컨트롤러와 SPI 마스터를 거쳐 화면에 뿌려집니다. 이제 원리로 들어갑니다. SSD 1331은 가로 96, 세로 64픽셀을 각각 16비트 컬러로 표현합니다. 한 픽셀 16비트는 빨강 5비트, 초록 6비트, 파랑 5비트로 나뉘고 이 조합으로 총 65,536색을 냅니다. 초록의 비트를 하나 더 준 것은 사람 눈이 초록에 가장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 조각을 어떻게 하나로 합칠까요? 빨강 5비트는 왼쪽으로 11칸, 초록 6비트는 5칸 시프트한 뒤 5호 연산으로 겹쳐 하나의 16비트 픽셀로 조립합니다. 각 색은 고유한 16비트 코드로 정의되며 예를 들어 노란색을 비트로 풀어보면 상위 자리들이 채워져 1111111, 111100000이 됩니다. 화면 한자는 픽셀 6144개에 픽셀당 2바이트이므로 12288바이트가 됩니다. 픽셀의 순서는 행 곱하기 96 더하기 컬럼이라는 인덱스로 0부터 6143까지 매겨집니다. 이 슬라이드는 앞서 본 RGB 565 조립을 비트 단위로 더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처음에 빨강, 초록, 파란 값은 각각 오른쪽 끝, 즉 최하위 비트 쪽에 몰려 있습니다. 이것을 제자리로 보내야 합니다. 빨강 5비트는 왼쪽으로 11칸 밀어 15번 비트부터 11번 비트 자리로, 초록 6비트는 5칸 밀어 10번부터 5번 자리로 옮깁니다. 파랑 5비트는 이미 맨 오른쪽, 즉 4번부터 0번 자리에 있으니 그대로 둡니다. 이렇게 서로 겹치지 않게 자리를 잡은 세 조각을 5어 연산으로 한 번에 합치면 하나의 16비트 픽셀이 완성됩니다. 시프트로 자리를 만들고 5어로 끼워 맞추는 이 방식은 여러 필드를 하나의 워드로 묶는 하드웨어 설계의 가장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여기서부터는 OLED 애니메이션과 RGB 565 데이터를 실제로 처리하는 구조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 픽셀이 16비트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그 픽셀들이 실제 화면에 뿌려지기까지 어떤 신호를 통해 어떤 순서로 전달되는지를 볼 차례입니다. 이어지는 슬라이드에서는 먼저 FPGA와 OLED가 주고받는 SPI 통신을 보고 다음으로 패널의 전원을 안전하게 켜고 끄는 순서, 그리고 같은 SPI 신호가 명령인지 픽셀 데이터인지를 구분하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짚어가겠습니다. 데이터가 흐르는 큰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FPGA와 OLED를 잇는 SPI 통신 인터페이스를 보겠습니다. FPGA가 마스터, OLED가 슬레이브가 되어 마스터에서 슬레이브로 한 방향으로만 신호가 흐릅니다. 신호는 모두 2곳가닥인데 통신선 3가닥, 제어선 2가닥, 전원선 2가닥으로 나뉩니다. 통신선은 데이터를 내보내는 MOSI, 통신 클럭인 S클럭, 그리고 칩을 선택하는 CS입니다. CS는 값이 0일 때 활성화되는 액티브 로우 신호입니다. 제어선은 지금 보내는 바이트가 명령인지 데이터인지를 알리는 DC핀과 칩을 초기화하는 미세치입니다. 전원선은 로직 전원을 켜는 P모드 EN과 패널 전원을 켜는 VCC EN입니다. 한 가지 특징은 OLED는 데이터를 받기만 하는 표시장치라 마스터로 되돌아오는 신호가 없다는 점입니다. 통신은 SPI 모드 3 방식으로 클럭이 평소 하이 상태를 유지하다가 하강 엣지에서 MOSI라는 마스터 아우트 시리얼 인푸트 핀의 값을 바꾸고 상승 엣지에서 OLED가 그 값을 읽어갑니다. 한 바이트는 최상위 비트부터 8번에 걸쳐 전송됩니다. OLED 사용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바로 전원 순서입니다. 이 컨트롤러의 스테이트 머신은 정해진 순서대로 상태로 옮겨가며 전원을 켜고 끕니다. 동작은 두 종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핀의 전압만 바꾸는 제어이고 다른 하나는 SPI로 8비트 명령을 실제로 쏘는 제어입니다. 저는 순서를 보겠습니다. 먼저 P모드 EN을 올려 로직 전원을 넣고 디스플레이 오프 명령을 보낸 뒤 45바이트 초기화를 진행하고 화면을 지웁니다. 그 다음 VCC EN을 올려 패널 전원을 놓는데 여기서 반드시 100mH를 기다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디스플레이 온 명령을 보내면 화면이 켜집니다. 이 100mH 지연이 핵심입니다. 이 대기를 건너뛰면 전원이 한꺼번에 밀려들면서 레치업이라는 현상이 생겨 패널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끄는 순서는 반대로 디스플레이 오프, 패널 전원 차단, 방전 대기, 로직 전원 차단 순으로 진행하도록 설계하여 패널을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같은 SPI 바이트라도 그것이 설정 명령인지 화면에 그려질 픽셀 데이터인지는 DC 핀 하나가 결정합니다. DC가 0이면 그 바이트는 설정 레지스터로 가서 밝기나 좌표, 전원 같은 명령이 되고 DC가 1이면 화면 메모리인 GDD 램으로 가서 그대로 색으로 그려지는 픽셀이 됩니다. 즉 DCP는 같은 통신선을 두 목적지로 갈라주는 전환 스위치인 셈입니다. 한 프레임을 쓰는 순서를 보겠습니다. 먼저 DC를 0으로 두고 컬럼 주소, 로우 주소, 그리고 램에 쓰기 시작하라는 명령을 차례로 보냅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명령입니다. 그런 다음 DC를 1로 올려 이미지 영상인 픽셀 데이터를 보냅니다. 한 픽셀이 2바이트이고 픽셀이 6144개이므로 12288바이트가 연달아 흘러들어가면 한 화면이 완성됩니다. 이제 RTL 아키텍처, 즉 전체 하드웨어 구조를 봅니다. 최상위 모듈인 탑은 3개의 하위 모듈을 품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미지 데이터를 담아두는 이미지롬이고 둘째는 시스템을 지휘하는 OLED 컨트롤러이며 셋째는 데이터를 직렬로 바꿔내보내는 SPI 마스터입니다. 클럭과 리셋을 보면 100MHz 클럭을 16으로 나누어 6.25MHz의 SPI 클럭을 만들고 리셋은 값이 0일 때 동작하는 방식을 씁니다. 새 모듈은 신호로 촘촘히 연결됩니다. 컨트롤러가 롬에 주소를 주면 롬이 데이터를 돌려주고 컨트롤러는 그 데이터를 SPI 마스터의 전송 시작 신호와 함께 넘긴 뒤 완료 신호를 기다립니다. 이 컨트롤러가 바로 레지스터 초기화와 윈도우 설정, 픽셀 스트리밍을 지휘하는 스테이트 머신을 담고 있는 심장부입니다. 바깥으로는 P모드 커넥터를 통해 SPI 통신 신호와 제어 신호, 그리고 전원 시퀀스 신호가 OLED로 나갑니다. SPI 마스터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 모듈은 8비트 1바이트를 최상위 비트부터 직렬로 내보내는 일을 합니다. 4개의 상태를 오갑니다. 대기 상태에서는 전송 시작 신호를 기다립니다. 시작 신호가 들어오면 적재 상태로 가서 보낼 바이트를 시프트 레지스터에 싣고 비트 카운터를 7로 맞춥니다. 이어 전송 상태에서 8비트를 하나씩 내보내는데 비트마다 2단계를 거칩니다. 먼저 하강 엣지에서 클럭을 내리고 시프트 레지스터의 최상위 비트를 MOSI로 출력합니다. 다음 상승 엣지에서 클럭을 올리면 그 순간 OLED가 MOSI 값을 읽어갑니다. 이때 비트 카운터를 줄이고 시프트 레지스터를 왼쪽으로 밀어 다음 비트를 준비합니다. 8비트를 다 보내면 완료 상태로 가서 CS를 다시 올리고 대기 상태로 돌아갑니다. 설계상 중요한 점은 클럭을 조합 논리가 아니라 레지스터 출력으로 만들어 글리치를 원천 차단했다는 것과 시작 신호를 한 클럭짜리 펄스로 받아 1바이트씩 또박또박 전송한다는 점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방금 본 SPI 마스터의 상태 천위를 그림과 타이밍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이 스테이트 머신은 출력이 현재 상태에만 의존하는 무어 방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대기, 적재, 전송, 완료 네 상태에 각각 2비트 코드를 부여했습니다. 대기에서 시작 신호가 1이 되면 적재로, 적재에서는 무조건 전송으로 넘어갑니다. 전송 상태에서는 아직 보낼 비트가 남아있으면 그 자리에 머무르고 비트 카운터가 0이 되면 완료로 이동합니다. 완료에서는 전송 완료 펄스를 내보내고 다시 대기로 돌아갑니다. 아래 타이밍도는 SPI 모드 3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클럭은 평소 하이를 유지하고 하강 엣지에서 MOSI가 바뀌며 상승 엣지에서 데이터가 안정된 유효 구간을 OLED가 읽어갑니다. 셋업 시간과 홀드 시간에 여유를 두어 안정적으로 샘플링 되도록 한 것입니다. OLED 컨트롤러는 SSD 1332를 지휘하는 8개 상태의 스테이트 머신입니다. 순서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먼저 전원 대기 상태에서 로직과 패널 전원을 넣고 리셋을 걸어둔 채 충분히 기다립니다. 다음 리셋 해제 상태에서 리셋을 풀고 다시 잠시 대기합니다. 그리고 초기화 상태에서 DC를 0으로 두고 45바이트 명령을 보내고 윈도우 설정 상태에서 컬럼과 로우 주소, 램 쓰기 명령까지 7바이트를 보냅니다. 이어 픽셀 전송이 시작되는데 한 픽셀이 2바이트이므로 상위 바이트를 보내는 상태와 하위 바이트를 보내는 상태로 나뉩니다. 값 전송 뒤에는 SPI 대기 상태로 가서 SPI 마스터가 바쁜지를 계속 확인하고 완료되면 인덱스를 하나 늘려 다음 픽셀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초기화는 45까지, 윈도우는 7까지, 픽셀은 6143까지 세면서 진행합니다. 픽셀을 다 보내면 완료 상태에 이릅니다. 전송 시작 신호를 준 뒤 완료 신호를 기다렸다가 빠져나오는 이 핸드쉐이크 방식이 두 모듈이 어긋나지 않게 맞물리도록 잡아줍니다. 이번에는 초기화 45바이트 시퀀스를 봅니다. 앞서 컨트롤러가 초기화 상태에 들어가면 카운터가 명령 테이블을 순서대로 하나씩 짚어가며 DC를 0으로 둔 채 여러 설정 명령을 보냅니다. 큰 흐름만 짚겠습니다. 가장 먼저 명령 잠금을 해제하고 화면을 잠시 끕니다. 그 다음 행과 열의 주소 범위를 정하는데 행은 0부터 63까지, 열은 0부터 95까지로 우리 패널 해상도에 맞춥니다. 이어 리맵과 컬러 설정으로 RGB 565 형식과 화면 방향을 정하고 시작 행과 옵셋을 0으로 둡니다. 그리고 정상 표시 모드, 64개 라인을 쓰는 멀티플렉스 비율, 외부 전원 인터페이스, 절정과 구동 주기, 디스플레이 클럭, 그리고 빨강, 초록, 파랑의 대비와 마스터 전류, 즉 밝기까지 차례로 설정합니다. 이렇게 44번째 자리에서 디스플레이 온 명령을 보내면 초기화가 모두 끝나고 화면이 켜집니다. 이 45바이트가 바로 패널을 우리가 원하는 상태로 세팅하는 준비 과정입니다. 대량의 픽셀을 쏟아붓기 직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가 윈도우 설정입니다. 12288바이트에 이르는 픽셀 스트리밍을 시작하기 전에 7바이트짜리 명령으로 화면 메모리에 쓰기 경계면을 정하고 주소 카운터를 원점인 00으로 맞춥니다. 이 7바이트는 컬럼 주소 설정 선언과 시작 끝각, 로우 주소 설정 선언과 시작 끝각, 그리고 마지막으로 램에 쓰기 명령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단계가 왜 중요한지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내부 주소 카운터가 지정한 사각틀 안에서만 돌게 만들어 데이터가 엉뚱한 곳에 배치되어 화면이 어긋나는 것을 막습니다. 둘째, 마지막 램 쓰기 명령이 들어가는 순간 쓰기 포인터가 좌상단 원점으로 강제로 리셋되어 이후 쏟아지는 12288바이트가 왼쪽 2부터 정확히 정렬됩니다. 셋째, 시작과 끝 좌표만 바꾸면 아이콘이나 글자 상자 같은 특정 영역만 빠르게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윈도우 설정은 제어 경로와 데이터 경로가 만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이 타이밍도는 지금까지 배운 순서를 하나의 시간축 위에 펼친 것입니다. 왼쪽부터 전원대기, 리셋, 초기화 45바이트, 윈도우 7바이트, 그리고 픽셀 12288바이트 순으로 진행됩니다. 맨 앞 전원대기 구간에서는 리셋 신호를 낮게 유지하며 칩을 안정시킨 뒤 높게 풀어줍니다. 리셋이 풀린 다음부터 모든 바이트는 SPI 모드 3로 전송됩니다. DC핀을 보면 초기화와 윈도우 구간에서는 0으로 명령을, 픽셀 구간에서는 1로 데이터를 나타내어 두 구간이 뚜렷이 구분됩니다. CS 신호는 바이트마다 잠깐씩 낮아지는 펄스를 반복하며 한 바이트씩 전송을 알립니다. 특히 마지막 픽셀 구간에서는 6144픽셀의 2배인 12288바이트가 촘촘한 CS 펄스와 함께 고속으로 연달아 흘러들어가며 한 화면을 완성합니다. 공통 설계의 마지막은 최상위 모듈 통합입니다. 탑 모듈의 입력은 3개입니다. 100MHz 클럭, 리셋으로 쓰는 버튼 제로, 그리고 스위치 제로입니다.
여기서 스위치 제로의 역할은 실습 단계마다 다릅니다. 스텝 2절부터 4리까지는 스위치를 올리고 내려 이미지 뱅크, 즉 표시할 사진을 바꾸는 데 쓰고, 스텝 4에서는 값이 1이면 애니메이션 재생, 0이면 일시 정지로 쓰입니다. 출력은 OLED로 나가는 7신호입니다. 팝 안에서는 이미지롬과 컨트롤러, SPI 마스터 세 모듈을 인스턴스화하고 롬 데이터와 전송 신호로 서로 연결합니다. 그리고 이 7출력은 RTS7 보드의 P모드 JA 커넥터 핀에 그대로 매핑되어 XDC 제약 파일에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여기까지가 스텝 1부터 4까지 공통으로 쓰이는 하드웨어의 완성된 모습입니다. 여기서부터 스텝 1, 코드 내장 이미지 실습입니다. 2단계의 목적은 SPI 통신과 초기화, 픽셀 전송이 제대로 되는지를 가장 단순한 형태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미지를 별도 파일로 두지 않고 베릴로그 코드의 이니셜 블록 안에서 절차적으로 배경과 테두리, 도형과 문자를 픽셀 단위로 직접 그려 넣습니다. 롬은 조합 방식으로 주소를 넣으면 곧바로 해당 픽셀 값이 나오도록 만듭니다. 스위치 제로를 내리면 녹색 사각형이, 올리면 파란 글자 A가 나오도록 두 이미지를 준비하고 멀티플렉서로 골라 표시합니다. 2단계에서는 이미지가 코드에 고정되어 있고 컨트롤러가 완료 상태에서 한번 그린 화면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단계이니 이후 모든 단계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텝 1에서 쓸 두 개의 이미지롬을 코드로 그려보겠습니다. 두 롬 모두 베리로그의 이니셜 블록 안에서 픽셀 인덱스를 행 곱하기 96 더하기 열로 계산한 자리에 새 값을 하나씩 기록합니다. 왼쪽의 첫 번째 롬은 노란 배경에 빨간 테두리, 그리고 가운데에 녹색 사각형이 있는 이미지입니다. 먼저 전체를 노랑으로 채운 뒤 행이나 열이 가장자리인 곳은 빨강으로, 그리고 중앙에 가로 세로 32픽셀 영역은 초록으로 덮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두 번째 롬은 검은 배경에 파란 글자 A가 있는 이미지입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검증 장치가 들어있는데 좌상단 원점인 0, 0 위치에 빨간 점 하나를 찍어둡니다. 이 기준 픽셀은 나중에 화면 방향과 좌표가 제대로 맞았는지를 우리가 디스플레이 화면을 보면서 원점이 제대로 잡혔는지, 의도한 대로 데이터가 정렬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데 쓰입니다. 실제 디스플레이 화면에 출력될 때는 아주 작은 빨간 점으로 나오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스텝 1의 최상위 연결을 봅니다. 두 이미지롬을 동시에 인스턴스화하고 같은 주소선을 공유해 나란히 읽습니다. 즉 스위치 값과 무관하게 두 이미지의 같은 위치 픽셀이 항상 함께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스위치 제로를 선택, 신호로 하는 2대1 멀티플렉서로 어느 롬의 데이터를 컨트롤러에 넘길지 고릅니다. 스위치가 0이면 녹색 사각형 이미지를, 1이면 파란 A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선택된 데이터는 컨트롤러를 거쳐 SPI로 직료 전송되어 화면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두 롬을 병렬로 두고 멀티플렉서로 고르는 구조는 스위치를 움직이는 즉시 다음 프레임부터 화면이 바뀌게 해줍니다. 스텝 1을 시뮬레이션으로 검증합니다. 목표는 초기화, 윈도우, 픽셀 전송이 순서대로 일어나는지를 로그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타임라인은 4구간으로 나뉩니다. 먼저 버튼 리셋을 걸었다. 푸는 하드웨어 초기화 구간이 있고, 이어 약 4만 나노초 동안 45바이트 부트 명령이 흐르는 부트 시퀀스 구간이 있습니다. 이때 스위치가 0인 상태에서 OLED로 나가는 픽셀 데이터를 테스트 벤치가 그 시점의 값으로 붙잡아 기록해둡니다. 시뮬레이션에는 실제 화면이 없으므로 전송된 픽셀 값을 메모리에 받아두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스위치를 1로 바꾸어 파란 A 이미지의 픽셀 데이터가 새로 채워지는지를 마찬가지로 그 시점의 값으로 확인합니다. 마지막 픽셀 버스트 구간에서는 파란 픽셀 100바이트를 확인하면 핸드쉐이크로 시뮬레이션을 자동 종료시켜 긴 전체 전송을 다 기다리지 않고 마칩니다. 아래쪽 SPI 감시 로그를 보면 부트 명령 45개가 명세와 하나하나 1대1로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령 잠금 해제부터 디스플레이 온까지 모두 맞으면 부트 시퀀스 검증이 완료된 것입니다. 이제 시뮬레이션 결과가 실제 하드웨어에서도 그대로 구현되는지 스파르탄 7 FPGA와 SSD 233의 패널로 확인합니다. 두 가지를 봅니다. 스위치가 아래일 때인 0일 때는 패턴 모드인 녹색 사각형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스위치를 위로 올리면 캐릭터 모드로 바뀌어 글자 A가 실시간으로 표시됩니다. 이 전환을 통해 롬 주소 카운터와 데이터 스트리밍이 실시간으로 바뀌는지, 멀티플렉서의 전환이 화면에 즉시 반영되는지를 눈으로 검증합니다. 시뮬레이션과 실제 화면이 일치하면 스텝 1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입니다. 스텝 2부터는 이미지를 다루는 방식이 한 단계 실무적으로 바뀝니다. 스텝 1에서는 이미지가 베릴로그 코드 안에 고정되어 있었고 조합 롬 2개를 썼으며 이미지를 바꾸려면 코드를 고쳐야 했습니다.
또 합성할 때 룩업 테이블 자원을 소모했습니다. 스텝 2에서는 이미지를 외부 메모리 파일로 분리합니다. 파이썬으로 두 이미지를 하나의 맨 파일로 합친 뒤 readmemh 구문으로 동기롬 하나에 적재합니다. 이렇게 하면 합성 도구가 이 메모리를 비램으로 추론해 자원 효율과 타이밍이 좋아집니다. 무엇보다 이미지를 바꿀 때 코드를 건드릴 필요 없이 맨 파일만 교체하면 됩니다. 기능은 스텝 1과 똑같이 스위치로 두 장을 전환하는 것이지만 데이터를 공급하는 방식이 훨씬 유연해진 것입니다. 이번 슬라이드부터 파이썬 사용이 등장합니다. 왜 갑자기 파이썬일까요? 지금까지는 이미지를 베릴로그 코드 안에 직접 그렸지만 이 방식은 이미지가 복잡해질수록 손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화면에 올릴 이미지 데이터는 다루기 쉬운 파이썬으로 미리 만들어두고 하드웨어는 그 결과로 나온 파일만 읽어쓰기로 합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미리 준비해두는 과정을 전처리라고 합니다. 파이썬 코드는 여러분이 GitHub에서 내려받은 실습 폴더 안 파이썬이라는 이름의 하위 폴더에 들어있습니다. 이 코드를 주피터 노트북에서 실행하면 맨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주피터 노트북은 파이썬 코드를 셀이라고 부르는 칸 단위로 하나씩 실행하고 그 결과를 바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웹 기반 도구입니다. 복잡한 설정 없이 코드를 손쉽게 돌려볼 수 있어 실습에 편리합니다. 자, 그럼 이 코드를 보겠습니다. 이 파이썬 코드는 외부 이미지나 라이브러리 없이 오직 파이썬 조건문 논리만으로 하드웨어 메모리에 올릴 맨 파일을 만듭니다. 주피터 노트북에서 실행하면 16384줄짜리 통합 맨 파일이 생성됩니다. 핵심 논리는 스텝 1에서 쓴 픽셀 규칙과 같습니다. 각 행과 열을 돌면서 가장자리이면 빨강, 중앙 사각형 영역이면 초록, 나머지는 노랑을 기록하는 식입니다. 파일 구조를 보겠습니다. 앞쪽 6144줄은 첫 번째 뱅크 이미지이고 그 뒤 2048줄은 비어있는 패딩입니다. 이어 8192번째 줄부터 6144줄이 두 번째 뱅크 이미지이고 다시 2048줄에 패딩이 붙습니다. 이렇게 뱅크마다 8192줄씩 전체 16384줄로 딱 맞아떨어집니다. 빈 공간인 패딩을 두는 이유는 스위치 한 비트로 두 뱅크를 주소 경계해서 깔끔하게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이번에는 통합 롬 모듈을 봅니다. readmemh로 맨 파일을 메모리에 적재하고 클럭 상승 엣지에서 동기 방식으로 읽습니다. 이렇게 클럭에 맞춰 읽으면 한 클럭의 지연이 생기는데 바로 이 동기 읽기 방식 덕분에 합성 도구가 이 메모리를 비램으로 추론합니다. 주소는 14비트로 최상위 1비트는 스위치 제로, 나머지 13비트는 픽셀 주소입니다. 스위치가 0이면 첫 번째 뱅크인 녹색 사각형을, 1이면 두 번째 뱅크인 파란 A를 읽습니다. 즉 스위치 한 비트가 16384 워드 메모리를 위아래 두 영역으로 갈라 뱅크를 전환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맨 파일의 한 줄이 4자리 16진수로 표현되는 16비트 워드 하나라는 것입니다. 픽셀을 상위 바이트와 하위 바이트로 나누는 일은 저장 시점이 아니라 실제로 SPI로 전송하는 시점에 일어납니다. 파이썬으로 만든 맨 파일을 비바도가 비램으로 제대로 합성하게 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설정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학습자들이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이니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베릴로그 코드 안에서 메모리 파일 경로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readmemh 구문에 파일 이름만 적을 경우 그 맨 파일이 프로젝트의 정해진 폴더 안에 있어야 인식됩니다. 확실하게 하려면 전체 절대 경로로 적어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제는 비바도 화면에서 파일 타입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소스 목록에서 맨 파일을 우클릭한 뒤 파일 타입을 반드시 메모리 파일로 바꿔주어야 비트 스트림에 정상적으로 합성됩니다. 비바도가 이 파일을 그냥 텍스트나 알 수 없는 파일로 오인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실존 팁을 드리면 합성이나 시뮬레이션에서 메모리 파일을 열 수 없다는 에러가 뜨면 100%이 두 설정 중 하나가 빠진 것입니다. 코드가 맞는데도 동작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파일 타입부터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스텝 2의 하드웨어 검증입니다. 검증 방법은 스텝 1과 똑같습니다. 스위치 제로가 0일 때의 녹색 사각형이 1일 때 파란 A가 화면에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 전원 시퀀스와 SPI 통신의 안정성, 그리고 스위치 전환이 화면에 즉시 반영되는지를 봅니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결과가 스텝 1과 완전히 동일하다는 점입니다. 겉보기 동작은 같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미지가 코드가 아니라 맨 파일에서 비램으로 올라와 표시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즉 스텝 2는 기능을 바꾼 것이 아니라 같은 기능을 더 유연하고 자원 효율적인 방식으로 다시 구현해 본 단계입니다. 이 검증이 통과되면 이제 실제 사진을 다룰 준비가 된 것입니다. 스텝 3에서는 드디어 코드로 그린 도형 대신 실제로 촬영한 스마트폰 사진을 화면에 띄웁니다. 중요한 점은 하드웨어는 전혀 바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스텝 2에서 만든 통합 롬과 컨트롤러를 그대로 쓰고 오직 멤 파일만 실사진으로 교체합니다. 사진을 처리하는 과정은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원본 사진을 96대 64 비율로 중앙만 잘라내고 가로 96, 세로 64 픽셀로 축소한 다음 24비트 색을 16비트로 압축하고 마지막으로 멤 파일로 저장합니다. 이렇게 만든 파일에 사진 2장을 2뱅크로 담으면 스위치 제로로 사진 하나와 사진 2를 실시간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좌상단 원점에 기준점을 두어 방향과 정압을 확인합니다. 하드웨어를 재사용하고 데이터만 바꾼다는 이 발상이 바로 메모리 기반 설계의 큰 장점입니다. 실사진을 멤 파일로 바꾸는 전처리 과정을 4단계로 자세히 보겠습니다. 실습에 앞서 주피터 노트북에서 이미지 처리 라이브러리인 필로우를 먼저 설치하고 코드 안에 사진 파일 이름과 출력 파일 이름을 본인 것으로 바꾸며 스크립트와 2장의 사진을 같은 폴더에 두어야 합니다. 첫째 단계는 비율을 유지한 크롭입니다. 원본 비율을 96대 64와 비교해 정중앙만 잘라내어 사진이 찌그러지는 것을 막습니다. 둘째 단계는 리사이즈로 잘라낸 이미지를 정확히 가로 96, 세로 64, 즉 6144 픽셀로 축소합니다. 셋째 단계는 RGB 565 양자화입니다. 비트 마스킹과 시프트로 각색의 하위 비트를 버려 24비트를 16비트로 압축합니다. 빨강과 파랑은 상위 5비트, 초록은 상위 6비트만 남기고 이를 시프트한 뒤 5어로 합칩니다. 넷째 단계는 뱅크 기록입니다. 줄수를 세어가며 사진 하나에 6144줄, 패딩 2048줄, 사진 둘에 6144줄, 다시 패딩 2048줄을 써서 전체 16,384줄을 완성합니다. 이 4단계가 실제 사진을 여기 실습에서 사용하는 OLED 하드웨어가 읽을 수 있는 데이터로 바꾸는 전 과정입니다. 이 전처리 스크립트를 주피터 노트북에서 실행하는 방법입니다. 2개의 셀을 순서대로 실행합니다. 첫 번째 셀에서는 이미지 처리 라이브러리인 필로우를 설치합니다. 셀의 설치 명령을 입력하고 Shift 리턴을 누르면 설치가 진행됩니다. 두 번째 셀에서는 전처리 스크립트를 실행합니다. 마찬가지로 명령을 입력하고 Shift 리턴을 누르면 사진을 크롭하고 리사이즈하고 RGB 565로 변환하는 과정이 진행되어 멤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실행이 끝나면 생성된 데이터가 16,384줄, 즉 14비트 주소 공간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완료됩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반드시 첫 번째 셀로 라이브러리를 먼저 설치한 뒤 두 번째 셀을 실행해야 하고 스크립트와 원본 사진 2장은 같은 폴더에 있어야 합니다. RGB 565 변환 원리를 다시 한번 찍겠습니다. 일반 사진은 빨강, 초록, 파랑 각 채널이 8비트씩 합쳐서 24비트로 표현됩니다. 그런데 우리 OLED는 16비트만 쓰므로 각색의 하위 비트를 버려 압축해야 합니다. 빨강은 오른쪽으로 3칸 밀어 상위 5비트만, 초록은 2칸 밀어 상위 6비트만, 파랑도 3칸 밀어 상위 5비트만 남깁니다. 하위 비트를 버리는 것이므로 아주 미세한 색 차이는 사라지지만 사람 눈으로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남긴 세 조각을 앞서 배운 대로 빨강은 왼쪽 11칸, 초록은 5칸 시프트한 뒤 5어로 합쳐 하나의 16비트 픽셀을 만듭니다. 이 과정을 사진의 모든 픽셀에 적용해 사진 2장이 각각 6144줄씩 담긴 멤 파일을 완성합니다. 스텝 3의 마지막은 이미지를 적재하고 실제 보드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스텝 2에서 하드웨어 로직과 뱅크 전환은 이미 검증했으므로 스텝 3에서 확인할 것은 리드메메이치가 새 이미지 파일을 경로 에러 없이 잘 읽어오는지입니다. 여기서 비바도에서 가장 자주 나는 에러를 조심해야 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파일의 전체 절대 경로를 적는 것인데 이때 역슬래시가 아니라 반드시 슬래시를 써야 합니다. 파일 이름만 적는 상대 경로를 쓸 경우에는 그 파일이 프로젝트 최상위 폴더나 시뮬레이션 폴더 안에 있어야 합성을 통과합니다. 특히 서로 다른 이미지를 같은 파일 이름으로 쓰면 버전이 헷갈리기 쉬우니 다른 이름의 전체 경로로 지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확인할 것은 2가지입니다. 첫째, 파이썬 출력이 16,384줄인지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둘째, 보드에 내려받은 뒤 스위치 제로를 올리고 내릴 때 사진 하나와 사진 둘이 즉시 바뀌는지 테스트합니다. 마지막 스텝 4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지금까지는 정지된 이미지였다면 이제 9장의 사진 프레임을 롬에 담고 하드웨어 타이머로 0.1초마다 한 장씩 넘겨 초당 10프레임 애니메이션을 재생합니다. 프레임 번호는 0에서 8까지 세웠다가 다시 0으로 돌아오며 계속 순환합니다. 즉, 마지막 프레임 8에서 첫 프레임 0으로 이어지며 끊김없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제어는 스위치 제로로 합니다. 스위치가 1이면 재생 상태가 되어 타이머가 돌면서 0.1초마다 다음 프레임으로 넘어가고
스위치가 0이면 정지 상태가 되어 타이머와 프레임 번호가 그대로 멈춰 현재 화면이 고정됩니다. 이렇게 시간이라는 축이 더해지면서 정적인 이미지 표시 시스템이 비로소 움직이는 영상 시스템으로 확장됩니다. 애니메이션의 타이머와 주소 생성을 봅니다. 타이머는 100MHz 클럭을 기준으로 1000만 사이클을 셉니다. 100MHz에서 1000만 사이클은 정확히 0.1초이므로 이 값을 셀 때마다 프레임을 한 장 넘기면 초당 10프레임이 됩니다. 코드를 보면 재생 상태일 때만 타이머 카운터를 늘리고 1000만에 도달하면 카운터를 0으로 되돌리면서 프레임 번호를 하나 증가시키되 8에서는 다시 0으로 돌립니다. 정지 상태이면 값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다음은 주소 생성입니다. 롬 주소는 프레임 번호 곱하기 6144 더하기 픽셀 주소로 계산합니다. 프레임 번호의 한 프레임의 픽셀 수인 6144를 곱해 그 프레임의 시작 위치를 잡고 거기에 픽셀 주소를 더해 프레임 안에 정확한 픽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9프레임을 담으려면 롬이 커지므로 전체 65,536워드에 이릅니다. 애니메이션용 멤 파일을 만드는 파이썬 코드입니다. 이 코드와 예제 이미지도 다운로드 받으신 디렉토리에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파이썬 코드의 역할은 9장의 프레임을 순서대로 하나씩 불러와 앞서 배운 것과 똑같이 중앙 크롭과 리사이즈를 거친 뒤 RGB 565로 변환해 기록합니다. 프레임 한 장이 6144줄이므로 9장이면 55,296줄이 됩니다. 그런데 16비트 주소가 가리킬 수 있는 공간은 65,536줄이므로 남는 부분은 0으로 채워줍니다. 이렇게 데이터와 패딩을 합쳐 정확히 65,536줄짜리 멤 파일을 완성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프레임 사진은 되도록 작고 비슷한 구도로 촬영하거나 잘라야 이어붙였을 때 애니메이션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이 파일 하나에 9장의 움직임이 순서대로 담기는 것입니다. 보드에 올리기 전에 만든 애니메이션이 제대로 되었는지 PC에서 미리 확인하도록 파이썬 코드로 만들었습니다. 파이썬 코드의 역할은 앞에서 생성한 멤 파일을 지프 파일로 변환해 PC에서 애니메이션을 미리 확인합니다. 방법은 변환의 반대입니다. 저장된 16비트 RGB 565 값을 다시 24비트로 복원합니다. 5비트나 6비트짜리 값을 0부터 255까지의 범위로 되돌리는 업샘플링을 거쳐 일반 모니터에서 볼 수 있는 색으로 만듭니다. 그런 다음 9장을 100m초 간격으로 묶으면 하드웨어의 초당 10프레임과 똑같은 속도의 지프가 만들어집니다. 검증 흐름을 정리하면 사진 9장으로 멤 파일을 만들고 프리뷰 코드로 지프로 복원한 뒤 PC에서 지프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비로소 보드에 올립니다. 이렇게 하면 긴 합성과 다운로드 과정을 반복하지 않고도 애니메이션이 의도대로 움직이는지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전체 검증 흐름을 정리하겠습니다. 검증의 원칙은 아래에서 위로, 즉 가장 작은 단위부터 차례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5단계로 진행합니다. 첫째 단계에서는 SPI 마스터가 8비트, 1바이트를 제대로 보내는지 CS와 클럭, MOSI 파형을 확인합니다. 둘째 단계에서는 45바이트 초기화 명령이 순서대로 전송되는지 봅니다. 셋째 단계에서는 윈도우 설정과 픽셀 전송, 그리고 스위치 전환이 잘 되어 정지 이미지가 제대로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넷째 단계에서는 초당 10프레임 애니메이션이 순환하고 정지되는지를 봅니다. 마지막 다섯째 단계에서 비트 스트림을 내려받아 실제 보드에서 최종 동작을 확인합니다. 이 원칙의 핵심은 작은 단위인 SPI 1바이트가 맞아야 초기화가 맞고 스틸 이미지가 맞아야 애니메이션이 맞다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문제가 생겼을 때 원인을 아주 빠르게 좁힐 수 있습니다. 검증을 세 국면으로 나누어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첫째, 시뮬레이션에서는 전원 신호의 순서, 45바이트 초기화와 7바이트 윈도우, 픽셀의 상위 하위 바이트 순서, 그리고 스위치 전환과 애니메이션 프레임 순환을 파형으로 확인합니다. 둘째, 합성과 구현에서는 리드메메이치로 B램이 제대로 추론되었는지, 타이밍 여유를 나타내는 값이 위반 없이 0 이상인지, 멤 파일 경로가 인식되는지, 그리고 룩업 테이블과 B램 사용량을 점검합니다. 셋째, 실제 보드에서는 좌상단 원점의 기준 픽셀로 좌표가 맞는지, 화면 방향과 색상이 정확한지, 스위치로 이미지 전환과 재생 정지가 잘 되는지, 애니메이션이 부드러운지를 눈으로 확인합니다. 이번에는 비바도에서 프로젝트를 만들어 합성까지 진행하는 실습입니다. 순서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먼저 새 프로젝트를 만들면서 부품으로 XC7S25를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탑 모듈과 SPI 마스터, 컨트롤러, 이미지롬 같은 베릴로그 소스를 등록합니다. 이어 통합 롬 파일과 사진 롬 파일, 그리고 애니메이션 파일 같은 멤 파일을 추가합니다. 그런 다음 소스에 적힌 파일 경로가 실제 위치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준비가 되면 합성을 실행해 RTL이 게이트 수준으로 바뀌고 B램이 제대로 추론되는지를 보고 마지막으로 구현을 실행해 배치와 배선을 마친 뒤 타이밍을 점검합니다. 여기서 가장 흔한 실수 하나만 강조하겠습니다. 합성할 때 리듬MH가 맨 파일을 찾지 못하면 롬이 텅 비게 되므로 경로 지정이 가장 주의해야 할 지점입니다. 실제 보드에 회로를 연결하려면 제약 파일, 즉 XDC가 필요합니다. 이 파일은 우리가 만들 신호 이름을 보드의 실제 물리핀에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먼저 100MHz 클럭을 R2핀에 배정하고 주기가 10나노초임을 알려줍니다. 리셋으로 쓰는 버튼 제로는 G15핀, 스위치 제로는 H14핀에 연결합니다. 그리고 OLED로 나가는 7신호를 P모드 JA 헤더에 각 핀에 매핑합니다. CS는 JA1, MOSI는 JA2, 클럭은 JA4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배정하며 실물 XDC 기준을 그대로 따릅니다. 모든 포트는 3.3V 신호 규격인 LVC 모스 33을 씁니다. 물리적으로는 P모드 OLED RGB 모듈의 J1 커넥터를 RT-S7 보드의 JA 헤더에 꽂으면 결선이 완료됩니다. 이제 실제로 보드에 올려 동작을 확인하는 데모 체크리스트입니다. 먼저 다운로드 단계입니다. 비트 스트림을 생성하고 하드웨어 매니저에서 보드를 연결한 뒤 비트 스트림을 보드에 적재합니다. 이때 전원과 USB 연결도 함께 확인합니다. 다음은 정지 이미지 확인으로 스텝 1부터 3까지 해당합니다. 화면에 이미지가 표시되는지, 스위치 제로를 내리면 첫 번째 이미지, 올리면 두 번째 이미지가 나오는지, 색상과 방향과 기준점이 정상인지, 그리고 버튼으로 리셋한 뒤 다시 초기화되는지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은 애니메이션 확인으로 스텝 4에 해당합니다. 스위치로 올리면 아웃 프레임이 재생되고 내리면 현재 프레임에서 멈추는지, 프레임 순환이 부드러운지, 그리고 앞서 본 지프 미리 보기와 실제 화면이 일치하는지를 봅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통과하면 이미지 표시에서 전환, 그리고 애니메이션까지 전체 파이프라인이 검증된 것입니다. 이제 스스로 해볼 수 있는 확장 과제를 소개합니다. 융합 과제로 넘어가기 전에 실력을 다지는 기초와 중급 과제들입니다. 첫 번째로 가장 권장하는 과제는 직접 촬영한 사진 2장으로 스텝 3 파이프라인을 그대로 돌려보는 것입니다. 내 사진이 화면에 표시되고 스위치로 전환되는 것을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여러 과제가 있습니다. RGB 565 값을 비트 반전시켜 네거티브 이미지를 만들어 보거나 빨강, 초록, 파랑의 평균으로 명도를 구해 흑백 이미지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중급으로는 스위치를 2개 써서 4장의 이미지를 전환하거나 초기화의 리맵 레지스터를 바꿔 화면을 상하 좌우로 뒤집거나 애니메이션 타이머 값을 조절해 재생 속도를 바꾸거나 단계별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특히 첫 번째 과제인 내 사진으로 스텝 3를 완료하면 전처리부터 맨 파일, B램, SPI, OLED까지 이어지는 전체 흐름을 온전히 자기 손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 융합 과제는 앞선 초음파 계측 실습과 이번 OLED 실습을 하나로 잇는 것입니다. 이 장은 구조와 개요만 다릅니다.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웩소나 초음파 센서가 잰 거리값을 입력으로 받아 그 거리에 따라 화면에 표시할 이미지나 애니메이션 프레임을 고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물체가 20cm보다 가까우면 경고 이미지나 빠른 애니메이션을, 20에서 60cm 사이면 일반 이미지를, 60cm보다 멀면 대기 이미지나 정지 화면을 보여주는 식입니다. 즉 거리를 재는 입력부와 이미지를 그리는 출력부를 매핑 로직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과제의 범위는 시스템 블록도와 인터페이스 개요까지이고 거리에 따라 무엇을 보여줄지는 설계자가 직접 정합니다. 만약 거리 숫자를 화면에 표시하고 싶다면 글자를 담은 폰트 롬이 필요하고 화면 깜빡임을 줄이려면 앞서 배운 부분 영역 갱신을 활용하면 됩니다. 표시부는 오늘 설계한 스텝 1부터 4까지의 구조를 그대로 재사용하면 됩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롬에서 시작해 SSD 1331 컨트롤러와 SPI 마스터로 이어지는 이미지 표시 경로를 단계적으로 직접 설계했습니다. SPI 모드 3 통신과 45바이트 초기화 시퀀스를 스테이티 머신으로 구현했고 이미지 데이터를 맨 파일로 만들어 B램에 적재하는 방식을 익혔으며 파이썬으로 실제 사진을 RGB 565로 변환하고 애니메이션 프레임을 만들어 미리 보기까지 해보았습니다. 종합하면 이번 실습은 SPI 통신, 디스플레이 초기화, 롬 기반 데이터 공급, 그리고 소프트웨어 전처리라는 4가지를 하나의 이미지 표시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스텝 1의 코드 내장 이미지에서 출발해 스텝 4의 실사진 애니메이션까지 단계적으로 확장하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함께 설계하는 코디자인의 흐름을 온전히 경험한 것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심화학습 자료를 안내합니다.
이번 실습을 넘어 더 깊이 공부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인공지능 반도체에 대해서 파이썬 모델링부터 베릴로그 RTL 설계, 그리고 FPGA 구현까지 전 과정을 다루는 핸즈온 가이드 책을 소개합니다. 제목은 AI MPU 시스템 디자인 with Python and Verilog이며 파이썬과 베릴로그 전체 소스 코드를 GitHub에 공개해 두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OLED 이미지 표시 시스템이 디스플레이 출력의 기초였다면 이 책은 그 위에서 인공지능 연산을 직접 하드웨어로 설계하는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아마존 구매 링크와 GitHub 소스 코드 주소는 화면에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